보통 공실이 많다고 하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왜 월세는 낮아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자영업자 입장이고 두 번째는 건물주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건물주분들도 역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양승일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서울의 주요 상권이나 동네 상권들을 돌아봤을 때 임대문이라고 붙어있는 걸 많이 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권리금이 없는 상가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요즘 서울의 주요 상가 공실률이 최대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월세 때문인데요. 그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장사를 할 방법이 없어서 공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월세가 높으니까 보증금도 높은 건 당연하고요. 보통 공실이 많다고 하면 이제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왜 월세는 낮아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실률 폭탄이 발생하는 이유와 월세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가 공실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상가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계속 올라서 올해 2분기에는 공실률이 무려 13.8%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임대가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소규모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중대형 상가 공실률보다 비율은 낮지만 공실이 증가하는 비율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전반적으로 공실이 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무려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까 전국 평균이 13.8%였으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이 8%인데 세종은 11.3%입니다. 소규모 상가는 거의 1.5배,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공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하나만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세종뿐만이 아니라 동대문이랑 명동, 시청, 을지로의 공실률도 매우 높고 강남권에서는 논현이랑 청담 쪽이 공실이 아주 많습니다. 강남도 공실이 많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공실이 생기는 걸까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자영업자 입장이고 두 번째는 건물주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요 공급 측면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가 이제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영업을 할 여력이 최근에는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료비나 월세는 많이 상승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높아진 월세나 이제 재료비만큼 소비자들한테 판매가로 지금 정가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정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변동비가 높아지면서 폐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공실이 계속 발생을 해도 월세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낮출 수가 없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수익률이 3%라고 치면 월세 100만원당 건물의 가치가 이제 4억이 되는 거거든요. 임대료 2천만원짜리 건물에서 공실이 난다고 이제 월세를 1,500만원으로 내리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80억에서 60억으로 20억이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씩 벌 돈을 벌지 못해도 15년 동안 공실이 났다고 해도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 편이 나을 수 있는 거죠. 예전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볼만 하기도 한데 80%씩 대출을 내서 최근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건물주분들도 역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보게 되면 1층이나 2층, 뭐 많게는 3층까지 이제 상가로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가를 분양을 해야 보통 아파트 가격의 2배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가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되고 이제 소형 상가 같은 경우가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요 상권들 같은 경우를 보면 단층이나 2층으로 돼 있던 건물을 재건축을 해서 이제 건물을 높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3층이랑 4층이 중대형 상가 공실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든 소형 상가 공실률이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탑스타 뉴스에서 강남 공인중개사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주는 버티면 결국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월세가 안 내려가니까 자영업자만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올해 발표한 2023년 서울시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를 보면 서울이 평당 20만 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평에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요 상권들을 보면 평당 30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가보시면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훨씬 비싸요. 이렇게 월세가 높은데 뭘 팔아야 하나요? 저도 이렇게 월세가 높은 곳에서는 장사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체감상 평당 20에서 25만 원이 넘어가면 장사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평당 25만 원이면 40평에 이제 1000만 원인 건데 40평 고깃집 기준으로 상위 5%에서 10% 정도 들어가면 매출이 1억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고깃집에서 월세가 이렇게 1억 팔아서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인건비 25%, 재료비 40%, 관리비 5% 들어가면 세전 영업이익률이 이제 20%가 되고 여기다 부가세랑 세금이랑 기타 경비들 다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세가 높은 곳에 좋은 상권에 이제 고깃집을 차리게 되면 보증금 비싸지 권리금 비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기본 4억 5억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4억 5억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월세가 계속 비싸지고 보증금이 같이 비싸지게 되면 월세가 낮은 곳으로 자영업자들이 점점 이동하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월세는 내려가지 않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좋은 상권을 찾거나 어떻게든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구도 줄고 경제도 수축기에 들어가고 있어서 건물을 사시게 되면 예전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무조건 빨리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현금 10억 이내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보면 완전히 죽은 상권이거나 상권은 괜찮은데 C급지나 D급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건물을 매입해도 깔고 앉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살릴 정도의 실력을 키우시거나 돈을 조금 더 오래 잠궈서 한 번에 조금 더 좋은 입지, 좋은 상권을 한 번에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증가하는 전국 상가 공실률이랑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 등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긴 하지만 알고는 있으셔야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보다는 장사 공부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자영업자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월세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매년 생길 일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사실이지만 너무 거기에 매여있기보다는 내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실력을 조금 더 빨리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